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여인의 놀라운 반격입니다. 재산을 노린 악녀와 30년을 참고 견뎌온 한 여성의 대결, 그리고 완벽한 정의의 실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에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윤정의 손은 핸드백 손잡이를 움켜쥔 채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72. 그녀는 이 나이에 이런 굴욕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윤정은 반사적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의사의 시선은 그녀를 지나쳐 옆에 선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박민지. 40대 초반의 그 여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했습니다. 윤정은 몰랐습니다. 박민지가 3년 전 돌봄센터에서 부유한 노인들의 명단을 보며 김태수를 선택했다는 것을. 그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이유가 순수한 봉사정신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유산, 부동산, 예금. 3년간의 투자가 곧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사가 뒤늦게 윤정을 발견했습니다. 실례지만 가족분이신가요? 부인이십니다. 박민지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계산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3년을 함께한 여자가 더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윤정 씨. 박민지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제가 지킬게요. 어차피 태수 씨는 제 목소리만 알아들으시니까요.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윤정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았습니다. 윤정이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박민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태수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곧 끝나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택시 안에서 윤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유언장 개봉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작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어서요. 유언장. 남편이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조차 윤정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았고 남편을 설득했고 증인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윤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밤을 샜습니다. 30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4년 봄 결혼식 날. 윤정아,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남편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박민지가 왔습니다. 남편이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윤정은 돌봄센터에 요양보호사를 요청했습니다. 박민지가 왔을 때 그녀는 이미 김태수의 재산을 조사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규모, 부동산 자산, 예금 잔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온 것입니다. 처음 몇 달간 박민지는 완벽했습니다.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덫이었습니다. 서서히 남편의 신뢰를 얻으며 은밀하게 윤정을 남편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윤정 씨, 사장님이 피곤해하세요. 조금만 혼자 쉬게 해드릴까요? 하나씩, 조금씩 박민지는 윤정의 역할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로움,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파고들었습니다. 사장님 무섭죠? 하지만 사장님은 강하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2년쯤 지났을 때 남편은 박민지를 회사 개인 비서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은 몰라. 민지는 특별해. 특별하다. 그 단어가 윤정의 3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핸드백에서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 가득한 72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되고 싶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윤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박민지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상주석에는 검은 한복을 입은 박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한복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조문이 박민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윤정은 상주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조문객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이셨나요? 아내입니다. 윤정이 대답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민지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네, 법적인 부인이세요. 하지만 고인께서 마지막 몇 년은 제가 돌봤어요. 교묘한 설명이었습니다. 3일장이 지나가는 동안 윤정은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윤정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흡연실 근처에서 박민지가 전화하는 모습을. 응, 다 끝나간다. 유언장 개봉하면 80%는 내 거야. 3년 고생한 보람이 있지. 그 할망구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처럼 30년을 참고 살았던 여자야. 회사 돈. 그것도 다 빼돌렸어. 완벽해. 윤정은 벽 뒤에 숨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개봉되었습니다. 유언자 김태수는 전 재산 중 80%를 박민지에게 배우자. 윤정에게는 현 거주 아파트와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윤정의 귀에서 웅소리가 났습니다. 80%와 50만 원. 30년과 3년. 이게 뭔 소리예요? 딸 수진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엄마한테 고작 50만 원이요? 박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아, 미안하다. 하지만 민지는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이었다. 행복. 그 단어가 송곳처럼 윤정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그녀를 박민지가 따라왔습니다. 윤정 씨, 죄송합니다. 그만하세요. 윤정이 돌아섰습니다.
흡연실에서 하신 통화 다 들었어요. 3년 고생한 보람, 회사 돈 빼돌린 것 다 들었습니다. 박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겁니다.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법은 이미 제 편이에요. 박민지가 비웃었습니다. 지켜보시죠. 윤정은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민지. 그 아래 적었습니다. 알아내야 할 것들.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면 반드시 흔적이 있을 겁니다. 다음 날부터 윤정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종로구의 낡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민법, 상속법, 금융범죄의 이해, 횡령과 배임. 윤정은 돋보기를 끼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밤에는 원룸에서 노트북과 씨름했습니다. 유튜브로 엑셀 사용법, 국세청 홈택스 사용법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2시, 윤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박민지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2022년 3월 강남구 오피스텔 6억, 2022년 9월 강남구 오피스텔 5억, 2023년 5월 분당구 아파트 7억, 총 18억. 요양보호사 평균 연봉은 2,400만 원. 3년이면 7,200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역시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회사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인 통장에는 수상한 출금들이 가득했습니다. 2021년 3월 1억 2천만 원 복지비, 2022년 7월 8천만 원 의료비 개인 비서로 데려간 직후, 2023년 12월 2억 기부금 입원 한 달 전. 모든 출금 시기가 박민지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하자 해당 기간 기부금 내역 없음이 나왔습니다. 수상한 출금 총액은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젊은 직원을 만났습니다. 박민지 씨가 일할 때 이상한 점 없었나요? 직원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급여가 법인 계좌에서 나가는데 세금 신고는 안 되어 있었어요. 월 500만 원인데 4대 보험도 없고. 사장님 카드를 자주 쓰셨는데 한 달에 1천만 원 넘을 때도 있었어요. 윤정은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사장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민지 생활비 500만 원. 민지 집 계약금 3천만 원. 민지 차량 구입 4,500만 원. 마지막 페이지. 미안해, 윤정아. 하지만 난 너무 외로웠어. 이 글씨체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박민지의 부동산 취득 내역, 회사법인 통장 수상한 출금, 기부금 허위 신고 증거, 세금 미신고 급여,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의심스러운 필적 사진. 모든 파일을 압축했습니다. 파일명 증거자료.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서울지방검찰청. 본문에 적었습니다. 피제보자는 2021년부터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은 후 회사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또한 허위 유언장 작성 및 세금 포탈 혐의가 있습니다. 마우스가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기억, 박민지의 차가운 웃음소리. 윤정은 눈을 뜨고 클릭했습니다.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것처럼 저도 계획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저녁 뉴스를 켰습니다. 속보입니다. 고 김태수 씨의 유산을 상속받은 박민지 씨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박민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 표정을 윤정은 알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민지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화장은 번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민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윤정은 차를 따랐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것처럼 저도 계획했어요. 박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었죠. 처음부터 재산이 목표였어요. 돌봄센터 명단에서 그를 선택했고 3년간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고 유언장을 조작했어요. 증거가 박민지가 말했습니다. 다 있습니다. 법인 통장 내역, 부동산 취득 시기, 세금 미신고, 필적 감정 자료. 윤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당신이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제 말에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녹음했습니다. 나도 아팠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옆에서 간호한 건 나라고요. 맞아요. 당신은 옆에 있었죠. 돈이 떨어질 때까지. 윤정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박민지가 휘청거리며 나갔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편지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미안하단 말도 필요 없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지는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박민지가 윤정을 보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윤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모든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윤정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걸어갔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겼어. 응. 윤정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민지 명의였던 오피스텔 2채가 압류되어 윤정에게 돌아왔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작은 마을. 윤정은 정원이 있는 집을 샀습니다. 할머니, 이 나무 뭐예요? 목련이야. 봄에 하얀 꽃이 피지. 윤정은 삽으로 흙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 임신했어. 진짜야?
윤정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응, 8주야. 내년 봄에 나올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윤정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민지라는 이름을 쭉 그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윤정이가 하고 싶은 것들. 1. 제주도 여행. 2. 수채화 배우기. 3. 곧 손주 얼굴 만나기. 4. 매일 웃기. 5. 나 자신 사랑하기.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정원으로 나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내년 봄에 손주가 온답니다. 예쁘게 자라주세요. 저녁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은 하늘에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이 결국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악녀는 정의의 심판을 받았고 30년을 참은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윤정 씨. 이제 진짜 괜찮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목련 꽃잎이 흩날릴 내년 봄이 기다려졌습니다. 손주가 올 그 봄이. 윤정은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이제 윤정은 진정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72세가 아니라 영세로. 새롭게 태어난 윤정으로. 윤정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나요? 계획적으로 접근한 악녀는 결국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완벽한 반격이었습니다. 권선징악, 이보다 더 통쾌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